네, 디톡스 강의를 맡은 에이비오 김명선입니다. 디톡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 몸을 정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행사를 한 번씩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란 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요즘 사람들은 디톡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디톡스 하는 방법들도 너무 다양해서 그런 방법들이 진짜 많은데 일단 디톡스가 정확하게 뭔지를 한번 보면 디톡스라는 거는 일단은 제거하다, 독을 제거하다. 그래서 즉 해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몸 안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는 것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소라는 거는 일단 우리의 그 세포의 기능과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해독을 한다는 거는 이 독을 없애는 건강법. 그래서 일단은 세포를 정화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 개선을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우리가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근간이 해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 일단 먼저 우리가 1년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될까요? 음, 일단 합성 첨가물, 화학 첨가물, 그다음에 수은, 우리가 야채 과일을 통해서 먹는 농약, 그다음에 그 슈퍼에서 사 먹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방부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통해서 들어와서 쌓이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1년간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평균 24.69kg이라고 합니다. 24g이라고 해도 맞네 하겠는데 24.69kg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우리가 합성 첨가물,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데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A라는 식품 첨가물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안 좋은 게 있어. B라는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우리가 일련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A와 B의 첨가물, 거기다 C까지 첨가물이 같이 믹스가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그게 진짜 증폭이 돼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내 몸에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쩌면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소의 종류들이 꼭 우리가 어, 그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먹는 것도 제일 많겠죠. 우리가 먹을 때 그런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야채, 과일에 우리가 좋다고 먹지만 정말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농약이라든지 비료 찌꺼기들 우리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빵에는 방부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과자에는 트랜스지방, 또 물에는 염소, 이런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고, 전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황사, 오늘같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짙은 날,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집 증후군.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새집 냄새가 난다잖아요. 그리고 새 자동차를 타도 그 자동차 새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합성 유해 물질들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냄새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 기간에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좀 예민한 사람들 구토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피독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통해서 유입된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통하거나 호흡을 통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TV를 통해서 뭐가 흡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매일 하루에 화장품을 한 번 바를 때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화장품들도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편하게 쓰는 그런 생활용품들도 그 원료 물질들이 다 석유 화학물질이 너무 많고 세제도 합성 배면 활성제가 너무 많고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들어오는 그런 독소들은 우리가 입으로 먹거나 호흡을 하는 거는 배출이 쉽지만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들은 또 그 피부에 쌓이기 때문에 배출 자체도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독소들이 다 쌓여서 있는데 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10만 개가 넘는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거의 700개 이상의 독소가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남아 있으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세포를 변형시키고 이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가 되어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독소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매년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걸리는지, 내가 알러지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지, 그 자주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는지, 또 피부 질환은 있는지, 두통을 자주 앓는지, 그다음에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그다음에 뭐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설사가 있는지, 아니면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지, 구취가 나는지, 그리고 뭐 특정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서 포만감이 있는데도 뭘 군것질을 하고 싶은 그런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얼굴이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 있잖아요. 너 살쪘네? 그럼 아니야. 부은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발 부종이 다음에 봐도 또 부어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관절이 자주 아픈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의욕이 없거나 자주 피곤한지,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노를 잘 느끼는지, 집중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너무 깜빡깜빡한다든지, 뭐 1년에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몇 가지가 뭐 다섯 손가락 이상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소로 인한 이런 증상들은 특이한 그런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증후군이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증후군이 나는 거는 특별하게 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두 가지 이상의 징후를 나타낼 때 그 증상들의 모임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이라든지 뭐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모른 질병들을 다 신경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세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두통, 신경성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로 인한 증상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증후군과 신경성의 공통점은 원인 불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다 독소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 정말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런 증후군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런 병이 진행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로 시작되게 되는데, 어디가 특별히 아프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소화가 좀 잘 안 돼, 요즘. 근데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돼서 늘 피곤하다거나 늘 뭔가 허기가 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신체 기능의 저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신장의 여가 기능 저하, 그다음에 심장의 출력 기능 저하, 배 호흡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다 신체 기능의 저하로 시작되고 이게 병의 진행된 첫 단계인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보통 MRI 찍어봅시다, CT를 찍어봅시다,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해도 사실은 뭔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나타나지는 않고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는 않는데 내 신체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지럽고 통증이 있는데, 이런 통증이 일어난다는 증상들은 대부분 다 인체 어딘가에서 독소가 쌓여 있고 내 몸이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 저하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세포는 자체 복구 능력을 잃게 되고 독소가 쌓여서 병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병원에서는 보통 뭐 아직 뭐 제대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몇 달 뒤에 다시 오세요. 조금 더 진행되는 걸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병원에서는 뭔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정말 현대의학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고 불편한 점인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쌓였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보면, 요즘은 그 건강검진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자주 가게 되고 검사도 자주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 요즘 되게 많죠. 뭐 자궁에 물혹이 좀 있더라. 어디에 염증이 있더라. 석회가 좀 있더라.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있더라. 그래서 좀 떼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렇게 이렇게 물혹이 생겼다든지 용종이 생기면 그냥 그거를 제거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기순환이 되지 않고 독소가 쌓였다는 증거들인데 병원에서는 개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봅시다. 크기를 한번 더 다음에 봅시다. 이번에 제거했으니까 다음에 또 생기는지 한번 두고두고 계속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무릎을 떼내도 다음에 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이거는 재발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뭔가가 생겼을 때 우리가 수술로 인해서 그걸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독소가 생기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디톡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공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우리가 먹는 거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그걸 해독하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 해독을 하고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우리가 간에서 다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초과된 독소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 독소들은 지방이라든지 두뇌, 간에 저장을 시키고 수용성 독소들은 조직이라든지 관절, 근육에 저장을 시켜서 우리의 조직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간에서는 담즙을 통해서 해독을 하게 되고 피부라든지 피부는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심장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대장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폐는 우리가 숨을 호흡을 하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초과된 독소들이 우리 몸을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일단은 독소들을 안전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간에 있는 독소들이 우리가 잘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독소로 인해서 손상된 신체 기능들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까지가 디톡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원래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 치유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몸은 면역력과 항산화 능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팀에서는 이번에 327 디톡스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27인데 3은 뭐냐 하면 3일 동안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단식을 하고 27일 동안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부터 벌써 사람들은 헉 하는 거죠. 3일 동안 굶으라고? 왜? 굳이 꼭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3일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집을 보면 너무 깨끗하고 새 집이고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집을 꾸미고 집을 새로 사고 예쁘게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런 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청소도 해줘야 되고 자주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부러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도 사실은 우리가 활성산소라든지 독소로 인해서 뭔가 파괴되고 조직이 느슨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사들이 이런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재활용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게 사실은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토파지는 자가 포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토 자신이 파지 먹는다. 자신을 먹는다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거 뭐야?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그 낡은 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못 쓰게 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소기관들을 우리 몸이 스스로 분해하고 에너지로 그걸 사용을 해서 다시 새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낡거나 불필요한 단백질과 소기관을 분해해서 재활용하게 만드는 게 오토파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톡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단백질을 새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단백질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내는 공장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청소한다는 거죠. 세포의 청소와 재활용 역할까지 해서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이런 많은 기관들을 우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다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고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게 바로 오토파지의 원리입니다. 그 오토파지를 가장 잘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 되려면 일단은 소식과 단식을 해야 됩니다. 소식과 단식을 해야 되고, 이게 기능이 딱 켜지기 위해서는 24시간 단식 이후에 급속도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3일인 72시간의 단식을 했을 때 이게 가장 최고로 활성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 우리가 3일은 단식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난 절대로 3일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는 반드시 단식을 하고 이거를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단식을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막 굶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뉴트라이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단식을 할 때 WS랑 아세로나씨랑 밸런스 위드 인, 그다음에 밀크시슬, 칼맥디, 파이브 파우더, 가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3일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은 세포가 재기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충분한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청소를 하고 쓸어내리기 위해서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물 청소를 하기도 하고 비지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물 섭취가 너무 중요하고 잠을 잤을 때 우리가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7일 동안 디톡스를 하게 되는데 27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디톡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WS는 아메이가 가지고 뉴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간의 1, 2단계 해독 기능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독기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들이 그 염증들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염증 반응을 잠재우는 항염증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세로라씨는 뉴트레티의 비타민 C 제품인데 미네랄의 흡수를 돕고 장 환경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밀크시슬은 간의 해독작용과 담즙을 생산하게 하고 칼맥딘은 미네랄인데 그 지방 대사를 할 때 혈액의 산성화를 예방시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드는 이는 유산균인데 그 숙변을 분해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게 하고 프로틴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역할도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그 혈액의 중금속과 결합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내 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디톡스가 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3일은 그냥 굶지만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일 하는 간헐적 단식이 있고 일주일에 나눠서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보면 16대 8이 있는데 이거는 16시간 공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내에 내가 식사를 마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8시에 먹고 다음 아침을 굶고 다음날 점심을 12시에 먹게 되면 16시간 공복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시간 동안 굶으면서 8시간에 식사를 2번 정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 단위로 하게 되는 건데 일주일 동안 5일은 내가 정상적인 삼시세끼를 먹고 이틀은 내가 아침, 점심을 굶으면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저녁 때까지 24시간 단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저칼로리 식단하고는 다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그 공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칼로리가 아니라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잘 챙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호르몬을 쉬게 해서
호르몬을 쉬게 하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이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의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간헐적단식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도 있고 체중 감량 효과가 되게 뛰어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진짜 많이 조절되거든요.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노화도 예방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주는 그런 오토파지가 뇌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등의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지연될 수 있고 간헐적 단식을 통한 디톡스를 하게 되면 진짜 머리가 맑아졌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심장과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책들도 진짜 많죠. 이 호전 반응은 내 몸에서 이런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디톡스를 하는 동안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짜증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 부종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되게 졸리신 분들도 많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신경통, 요통, 관절통이 또 많이 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구토가 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내 몸에서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그 찌꺼기들이 내보내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디톡스를 하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내가 평소에 안 좋았던 불편했던 부분에서 이런 호전 반응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디톡스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간헐적 단식이 장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의 생성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의 역할과 동시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짧은 사슬 지방산이란 말은 우리는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식이섬유를 먹고 식이섬유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런 생성 물질인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내 몸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한 역할들을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섬유질을 먹였을 때 발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느슨해진 장 점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러지성 질환들이 많이 회복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염증 완화 작용을 통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조성을 해서 유익균은 더 많아지고 유해균은 줄어드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뇌에도 역할을 하게 돼서 뇌 기능도 좋게 하면서 기억력이라든지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뇌의 시냅스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더 원활하게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뇌 기능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DNA 구조의 정상화를 통해서 노화 식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 주는 효과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단식을 할 때 장내 세균청이 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박테리아 성장이 촉진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면역학적으로 유도된 그 염증 과정이 억제돼서 체중, 신진대사, 혈압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단식은 장의 그런 보호미생물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하게 돼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몸에서 좋은 증상들이 다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27을 했을 때 예전에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몸무게가 이 제게 아니네요. 제게 아니고 제 친구 거 같아요. 보니까 이 친구는 몸이 평소에 좀 안 좋았었는데 체중이 1kg가 줄고 그 대신 골격근 양이 1.3kg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그리고 체지방 양이 3.2kg나 빠져서 본인이 되게 놀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증상을 자기가 느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 58세인 남자분도 체중은 1.4kg 빠졌는데 골격근량이 늘고 체지방량이 줄어서 몸이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변화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이고 몸이 좋아지는 결과를 내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디톡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하시는 게 내가 평생을 내 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거는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별로 아무 그런 게 없지만
사실은 이걸 해보는 거는 대단히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쓰는 거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정도 가릴 수도 있지만 내가 먹는 거라든지 피부에 바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주위에서 뭘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회라는 말은 낯설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제품 우리가 쓰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뭘까요? 그냥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활 필수품인데 이게 돈을 쓰는 제품일까요? 아니면 돈을 버는 제품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관점에 따라서는 돈을 쓰는 제품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돈을 쓰고 누군가한테는 돈이 벌리게 하는 제품입니다. 아메이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이 아메이 마트의 회원이 되면 소비자 혜택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같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너무 좋은 거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가 소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우리가 생필품은 매일 쓰죠. 계속 쓰죠. 죽을 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면 나의 이 반복 고정 지출이 누군가한테는 반복 고정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반복 고정 소득이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이 내가 쓰는 반복 고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로 바꾸게 되면 내가 평생 나의 지출이 되는데 이 평생 지출이 평생 나의 매출이 되고 평생 나의 소득이 되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트라는 거는 당연히 좋고 안전한 제품을 쓰고 추가 소득이 있게 된다는 거죠. 너무 흥미롭지 않은가요? 그래서 기존의 소비를 한번 보면 기존에 우리가 마트에서 치약을 쓰게 되면 원가가 200원이고 광고 유통을 거쳐서 30% 요즘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700원에 만약에 제품을 쓴다고 치면 예전에는 광고 유통비가 엄청 비쌌어요. 예전에 전통적인 유통 구조를 봤을 때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광고 유통비는 여전히 있는 거죠. 원가의 제품 질은 변화가 없지만 나는 광고 유통비를 내고 700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아메이 마트로 소비를 하게 되면 아메이 마트에서 파는 치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원가가 400원입니다. 왜?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비쌉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캐시백이 300원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유통비로서 마트 사장이 가져갔던 게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쓴 만큼, 내가 알린 만큼 나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매출이 나의 평생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어떤 회사든지 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혼란스럽겠죠. 근데 이 회사는 제품의 품질을 그만큼 좋게 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만족 보증제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나의 하루를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갔다가 물 마시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뭐 휴식하고 영양제도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메이크업하고 또 간식 먹고 청소 빨래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이런 일련의 내 하루들을 그냥 모든 이런 생필품의 소비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메이 마트로 간다고 해서 뭔가 더 엄청나게 부가적인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를 한번 체인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매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에서는 이렇게 쓴 만큼, 알린 만큼 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PB를 모았을 때 3%, 뭐 60만 PB를 모았을 때 6%, 이렇게 제품의 점수를 모아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PB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도 알려보고 나도 쓰고 해서 20만 PB를 모아보는 거죠. 그럼 20만 PB는 3%이기 때문에 6천 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비례를 해서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0,000원 정도는 받게 되는데 나처럼 쓰고 알리는 사람을 모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친구 A도 쓰고 알려서 20만 PB를 모으고 내 친구 B도 쓰고 알려서 20만 PB를 모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도 각각 6천 원을 모으게 되고 저는 쓰고 알리는 일을 A와 B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룹 매출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그룹에서 생긴 60만 PB는 6%의 포인트 밸류가 있기 때문에 36,000원인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그룹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가입한,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하게 된 사람들한테 빼주고 남는 걸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60만 PB에 36,000원이 아니라 빼주고 남은 6,000원씩 빼주고 남은 24,000원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알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준 S라는 사람도 20만 PB를 모으고 썼는데 이분의 그룹에서도 80만 PB가 모였지만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린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뺀 나머지를 이분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는 12,000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미마트에서는 쓴 만큼 알린 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은 자산의 가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거는 자산을 만드는 방법에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나처럼 쓰는 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애용자를 15명에서 25명을 만들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250만 PB의 정도의 포인트 밸류를 만들면 캐시백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처럼 쓰고 애용자를 15명에서 25명을 만드는 친구 A가 생겼다고 치고 친구 B도 250만 PB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알리고 또 C라는 사람도 나처럼 내가 쓰고 애용자를 15명에서 25명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0만 PB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내 그룹에서. 그렇게 되면 캐시백이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복제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똑같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S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시스템 안에서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아가면 되는데 교육과 학습의 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줌 미팅처럼. 예, 학습의 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부자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부자들이 하는 시스템을 사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웨이라는 회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면 되게 낯익은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전부 다 당신의 소비로 부자가 된 기업들입니다. 네,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지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한국 아메이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만 아메이는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과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금 흐름의 4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죠. 이들은 직접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수입의 잠재력이 유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업가라든지 투자가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팀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입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핸드북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보면은 돈을 버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비즈니스 영역, 투자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꼭 돈을 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숨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직업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을 구축할 수 있고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 것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다양한 사업들이 생기게 될 건데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앞으로 노후 대책을 위한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날 것이고 세계에서 이미 많은 그런 깬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최고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최고인지, 왜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